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26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의 월말, 이번 주는 제주경마의 휴장으로 인해서 금요일에는 부산경마 총 14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언제나 스펙타클한 재미가 있는 이 부산경마의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방송은 저희가 2시간으로 연장해서 특집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부산경마 매경주 속속들이 파헤쳐서 그야말로 승리의 공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무엇보다 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려시 성과는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3점 맞이하는 10번 로열솔도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요. 반가지 큰거리 제가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추진에서 한 발을 더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모습이라서 게이트까지 좋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또 상대까지 만난 이번의 경주라면 이번만 우승의 파랑새는 여전히 여기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폭 늘어난 1600m 거리가 더욱더 유리한 스태미너형 마필로서 2번 삼성도끼, 이번에 실전 2전째 변화의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5월 3일날 데뷔 전에 아예 1600을 뛰어봤죠. 적정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전개 유리한 2점 탄력을 11번 모닝태양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2선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하게 이 전개 운영이 가능합니다. 2번 제주열풍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직전에 장우성 기수 시종 무리한 외선 전개로 손해가 커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지만 이번은 편하게 가다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7번마 범나비의 선임명도 무시할 수 없겠죠. 거리까지 내린 1800m, 선두권 유리한 레이스까지 보장된 1번 다이나믹 루키를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번마 찬란한 미소가 직전에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다리를 들고 나왔거든요. 빠르게 나오지 않았는데 중속으로 모든 걸 극복해주면서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게이트가 주어진 이번 경기에서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스타트 1경주는 다음 2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이며 현 등급에서 최단 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말, 이번에 한결 경주 여건이 좋아지고 전개가 유리해져 첫 입상 기대치를 가져올 말도 여럿 눈에 띕니다. 또한 공백 이후 이번에 정상 주기 돌아온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금요일 스타트에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경마 금요 경마 스타트 백동일이 맡았습니다. 1경주부터 짜릿하게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경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앞선 경주이기도 하네요. 1경주와 2경주가 분할되어 있는 경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쉽게 볼 수만은 없는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스피드에 기초를 가진 마필들은 많은데 그 스피드에 비해서 뒤가 강하지 않은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누가 전개를 먼저 치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여줄 거름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그 포인트를 가져갔을 때는 1경주 자체에서 높게 평가하는 전력 6번마 최강인호입니다. 데뷔전 이후 2전째 카이길리라는 강한 선행권의 마필, 그 마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결국 영광의 키스와 코차 싸움에서 아쉽게 3위로 머물렀지만 나름대로 근성은 좋았었죠. 직전의 경주도 외곽 11번 게이트였어요. 외선에서 발주를 이탈은 좋았습니다만 상대 대비 시종 자리를 못 잡고 코너에선 코너억도 밀리면서 좀 더 밀리면서 아쉬웠던 전기였는데 직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일 만큼 끈끈함을 보여줍니다. 누가 선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선행을 먼저 나서준다면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될 거고요. 기습을 나서는 마필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엔 좀 더 안정적으로 중위권에서 빠르게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6번 최강인호를 최근 이번 경기에서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후차권의 도전권에서는 4번마 해피어게인, 외곽 쪽에 있는 10번마 명공주, 그리고 9번마 파극천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4번마 해피어게인은 작년 9월 달에 데뷔전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휴양 기간 동안 8조에서 21조의 마방 이적도 있었었고 또 그런 이제 병력의 여파까지 극복을 하면서 체중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실질적인 저는 직전이 데뷔전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주행 재검 당시 모습이 워낙에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직전에 이제 공백전 자체에서 1300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선행력은 보여줬습니다만 긴 거리를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거리를 줄여내려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3번 해피어게인,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변화를 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명공주란 마필 자체도 53주라는 긴 주기 하나만 관건이 될 뿐 전체적인 스피드의 여유는 상당합니다. 작년 7월에 입상 당시에도 선행력을 입증해줬던 전력이고 뭐 특별하게 크게 뭐 나빴던 병력은 아니에요. 뭐 가벼운 파행 정도, 그냥 의도적인 뭐 이제 사연이 있는 뭐 긴 휴양이긴 하지만 재검 당시에도 워낙 스피드감이 빨랐고 좋았고 훈련시 모습도 너무나도 경쾌했기 때문에 이마필의 실전 변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직전에 이제 3전 만에 드디어 입상을 거뒀던 구마 파극천, 고개가 살짝 높은 단점도 있었고 뭐 파행과 감기 때문에 체중 변동에 대한 좀 심한 모습도 있었지만 직전에도 선두력은 분명히 여유를 보였었죠. 다만 당일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 직선 구간에서 여력감이 분명히 크진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고 있지만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상은 이번 경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 기본기 좋은 마필들 사이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준 6번 최강 인어를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금요 경마로 인사드리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경주 이제 분할이 됐는데 분할의 혹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솔직히 서울하고 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분할됐다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더 유리해지고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물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전력들을 쫙 고르게 분배를 해놨다는 느낌이고 6번 최강인어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9번 파극천의 변화를 이번에 한 번만 더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백동민 위원이 파극천을 후순위로 내려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직전 경기에 걸음의 여력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 말 데뷔 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말이잖아요. 항상 인기마였잖아요. 항상 기대보다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훈련시 컨디션이 언젠 나빴습니까? 항상 좋았던 말이라서 긴가민가 싶다가도 이 말이 지금 이 편성 속에서도 입상과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이 부분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뭐 일단 네 번째를 잡아주셨지만 당일 컨디션이 좋다라고 한다면 9번 파극천을 축으로 바꾸실, 그러니까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축으로까지는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후차권에서 이제 높은 순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이제 직전에 여력감도 없었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 훈련에서의 이제 다리가 이제 골마개미 여파 때문인지 훈련 강도도 굉장히 좀 낮아졌거든요. 패턴 자체도 훈련시 모습 가벼웠던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악재 속에서 선을 분명히 나설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좀 들지는 않아서 상태가 좋다라면 후순위에서 높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중심축으로는 저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 나머지 말들 뭐 10번 명공주라든가 4번 해피어게인 앞서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실질적인 뭐 데뷔전이다 라고 보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할 만큼 재심때 모습들을 여유가 있었고 더 보여줄 걸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경험 뭐 오랜 공백 뭐 재심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 좋아진 컨디션에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대결은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 주로가 좀 가벼워서 선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마체가 좀 작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순발력도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도 좋아지고 있고 지구력 보강에 대한 그 훈련 성과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라서 게이트 2점까지 받고 있는 이번 대결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선입권에서의 끈기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파극천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있는 가운데서 당일 상태에 대한 조건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면 이번 대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당일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체가 너무 얇아요. 400kg가 채 안 되는 마체인데다가 뛰었던 모습 중에서도 계속 보면 스피드 위주가 아니라 선입 이후 마지막 한 발에서 끈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훈련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강한 훈련보다 구보 위주 훈련인데도 구보 위주로 하는데도 말이 가벼워 보인다는 거죠.
물론 상태도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도 나쁘진 않아서 저도 이제 5번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혀 보존근까지 배제시키면서 이번에는 좀 변화에 있는 면모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대겨 같은 경우는 상태감 그리고 당일 체중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체크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좀 성급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당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컨디션 여부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들을 9번 파극천과 안쪽에 2번 이 대결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당일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부각을 받을 말이 당연히 9번 파극천이 되겠습니다. 백동열 위원 설명대로 골막 등으로 다소 공백은 있고 훈련 강도는 직전보다 살짝 낮아졌지만 컨디션 자체에서는 그리 하자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이 9번 파극천은 당일 인기 1위에 부각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직전에도 초반 추돌 이후에 이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이기에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니어도 가능해 보이는 이 9번 파극천이 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인 6번 최강인어, 그렇죠? 직전에는 다소 이제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잡아주느라고 기수와 마필 사투를 벌였죠. 그러한 가운데 3차기였고 하지만 꽤나 많이 띄워준 전력이죠. 직전보다는 상대 구도 약해졌고 6번 이 최강인어의 첫 번째 입상 기대치 충분히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4번 해피 어게인이 직전에 이제 공백 이후에 이 1,300m 출전을 했는데 물론 선두력은 좋았어요. 그런데 직선에서 제가 이런 표현 좀 심하긴 한데 섰어요. 그냥 말이 못 뛰더라고요. 그냥 서버린 그 말인데 백동준 여쭤볼게요. 4번 해피어게인이 어찌됐든 여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근데 직전에 보면 너무나 1,300m로 해도 결승선 들어서자마자 그냥 마필이 걸음이 그냥 완전 모자졌는데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 그래도 선행 나서서 1승 기대치를 이렇게 많이 높게 봐도 될까요? 이 말에 대해서? 네, 선행 때문에 높게 보는 거죠. 선행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5월달에 주행 재검 당시도 가볍게 뛰었거든요. 거의 무리 없이 1,000m다 보니까 가볍게 최선 다하지 않은 모습 속에도 열악감을 너무 많이 남겼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직전 경주는 1,300이 이마필한테 분명히 독이 되더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마필이 선행을 나설 수 없는 구도라 할지라도 저는 추천을 드릴 마음은 있지만 게이트가 안쪽인데다가 이마필 스피드만으로도 충분히 선행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줄어든 거리에서 해피어 게인 이번에도 상위군과의 병합 성과도 나쁘지 않았던 만큼 이 마필의 선행권 그 스피드는 결코 이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행마 중에서는 이제 공백 이후에 출전하는 10번 명공주와 4번 해피 어게인, 자, 이 두의 마필 중에 선행 1승 마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1경주는요 드디어 해볼 만한 편성 호기를 만났고 전개까지 매우 유리하죠. 6번 최강 위너들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2경주는 앞전 1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자, 최근 6등급 무대에서 그야말로 계속된 부진한 면모를 보이는 기복마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경주 여건의 변화, 특히나 거리의 변화, 그리고 게이트 유불리, 전개 유불리 등등의 변수가 상당히 작용을 할 텐데요. 이 기복마 편성 구도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약체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어떤 말이 전개 2점을 살리고 이번에 최단거리 적정거리일지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앞서서 1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요. 분할의 혹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말들의 전개 2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전개 2점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중심에 1번 초동대장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동대장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왜 저렇게 싸울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만큼 정말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습니다. 결과로 무너졌어요.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선행을 나서려고 했었던 말들 중에서 몸싸움에서 밀렸었던 1번 초동대장이 아쉬움을 남겼었던 직전 경주 내용이었는데 그 전 경주들을 계속해서 봐오면은 욕심을 냈어야 했었던 게 분명합니다. 선행을 나서는 게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선행 작전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요할 수 있을 말이고요. 1번 게이트 조건에 상대 선행 말들이
얘가 1번이니까 1번 초동대장이 1번 게이트를 받다 보니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 말이 없습니다. 즉 전개의 유리함, 1번 초동대장의 전개 강공, 선행 강공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만약에 1번 초동대장이 선행을 못 갔다, 옆에 누군가 하나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4번 투투웨이일 겁니다. 투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직직전 경주에서 요하니스와의 호흡 속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선입권, 선행과 바로 외곽선까지 치고 올라오는 저력을 과시하며 3위까지 버텼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이 경주에서도 어떻게 해서는 앞선을 붙어봤습니다만 의외로 버텨주지 못했었던, 즉 거리의 불리함이었죠. 1300m로 늘어났던 거리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번에는 다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 주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8번 뷰티풀 코리아와 5번 액톤 스텔스 등의 복병권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8번 뷰티풀 코리아는 사실 기대보다는 그 선입권에서의 그 능력치가 좀 빠릿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크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입상권까지 타진해 볼 수 있을 만큼 느린 흐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 컨디션이 난조를 겪으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보다 직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컨디션 속에서 프랑스와 기수로다가 안장의 교체 역시 적절하게 힘 한 배를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호재라고 보이고요. 5번 액턴 스텔스는 훈련식 컨디션 변화가 뚜렷하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시점. 2번 아니면 다음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복병권 전력이니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가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1, 2경주가 분할된 것도 분할된 거지만 전 2경주가 훨씬 더 어렵다고 많이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 그러니까 전개가 더 민감한 마필들이 더 몰려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1번 초동대장이 게이트 2점을 받아 선행을 가서 버틴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4번 투투웨이가 예전에 이제 올해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인코스에서 선행을 갔었을 때 분명히 여유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서두권 이선 외곽에서 단거리만큼은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4번 투투웨이 여기서는 가장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 뷰티풀 코리아는 동의하고 있고 저는 2번만 용호가 역시나 직전에도 계속 3선 외곽까지 가담한 이후에 계속해서 안정감 있는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 이 마필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3번 스페로스페라란 마필 자체가 정말 예전에 이제 데뷔 초에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계속 좀 아쉬움만 남기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모래도 잘 맞지를 못했던 마필이기도 했었고 외측으로 약간씩 기댔던 그 모습도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은 직전은 발주에서 이제 늦발을 하면서 망쳤다 하지만 6월달과 5월달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몰아서 중위권에서 모래를 맞고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폭을 보였던 것은 분명히 변화된 면모를 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서성훈 기수로의 안장 교체 안쪽에서 선입권만 가담을 시켜줘도 끝걸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스페로스페라도 여기서는 한발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3번 스페로스페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데뷔 초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선을 뛰면서 3위의 성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결정력 부족일 수밖에 없고요. 마방 스타일과 이 스페로스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제주성하고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31조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런 유형이라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말을 스피디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기 때문에 이 훈련 패턴이 약간 변화가 분명히 오고는 있어요. 직전부터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확연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말 자체가 이미 4세 중후반에 넘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정력 부족이 아쉽습니다. 네, 3번 스페로스페라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력이 좀 더 보강되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지마 경주예요. 유일하게 이창래 입상했던 전력 있는 말이 4번 투투웨이밖에 없죠. 4번 투투웨이는 모래를 맞으면은 민감 반응을 아직까지 내포하고 있는 전력이고 선두 외선에서 뛰거나 아예 선행을 나설 때 좀 더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직전 경주는 경합 선두 레이스 모래를 좀 덜 맞긴 했습니다만 경합 선두 레이스로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고 당시 거리가 1300m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안쪽에 1번 초동대장과 함께 최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내린 거리에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 4번 투투웨이가 되겠죠. 1번 초동대장도 과거 이제 기대는 악비역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형국이고 직전 경주는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엔 1번 게이트의 강공 선행 작전이 분명 주요할 수 있는 1번 이 초동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번 로그인 코리아가 가세하는 구도로 봅니다. 지난 서울 경주에서 실격, 주행 심사 처음 받고 최근에 연달아서 이 1300m를 뛰고 있는데 어찌 보면 7번 로그인 코리아에게는 최근에 두 차례 경주가 이번 편성보다는 맞상대가 강한 구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직전에는 이선 외곽에서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며 1300m 레이스 막판에 이제 결승선 전반 200m 정도 남겨놓고 걸음이 확연하게 이제 무뎌진 그런 면모를 보였는데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이 선행을 나서고 7번 로그인 코리아도 선두 외곽 2선에서 따라붙으며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무엇보다도 내린 거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1000m로 거리 내린 이 7번 로그인 코리아 김지영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좀 빠른 상대들하고 맞붙었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는 한결 수월해진 상대를 만난 것은 7번 로그인 코리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다른 말들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말들이 비록 성적이 좋지 못하고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들 역시 예를 들면 당장 1번 초동대장 같은 경우에도 빠른 상대들을 계속 만나 오면서 성적이 밀렸었던 순위가 밀렸었던 그런 유형의 말들이라서 그 말들을 다시금 추려서 모아놓은 이번 편성에서 과연 7번 로그인 코리아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었던 스피디함을 갑자기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네, 기복마 접전 경주인 부산 이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전개까지 선두권 가장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한 1번 초동대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초반부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4경주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전 변화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드디어 이번에 편성호기 입상 찬스, 전개 2점까지 누려볼 말들 여러 눈에 띄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초반부 4경주 백동일이 먼저 인사드리고 반드시 좋은 모습 약속드리면서 4경주 성과 내겠습니다. 4경주 1300m로 치러지고 있는데 기본 잠재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표는 분명해요. 직전에 부진의 원인도 분명히 노출이 됐지만 지금의 상대 그리고 지금의 거리, 지금의 모습이라면 이 상대들을 모두 극복해줄 수 있는 그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구도입니다. 바로 서번마 아모르 파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주행심사부터 가능성 데뷔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차분하게 전개를 펼치면서 마지막 근성 있는 걸음으로 2위를 차지합니다. 정말 힘든 전개를 이겨냈다는 것이 중요하죠. 초반이 그렇게 빠릿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몰고 나오는 스피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양념 마필과의 충돌 속에 진로가 막히면서 후미권까지 전개가 밀렸죠. 일반적으로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가 더군다나 1300에 도전을 해서 초반에 전개가 밀린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빨랐던 포화주로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 아모르 파티였죠. 힘이 남아 도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거리가 아직은 적응이 됐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빠릿한 모습으로 스피드를 보이면서 2선에 가담했지만 직선 구간에서 말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결국 무너지는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하지만 현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해 줬습니다. 스피드까지 입증이 됐어요. 게이트까지 좋고 빠른 마필도 많지 않아요. 힘에서도 앞서 있는 아모르 파티 준비 자체에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습에서는 우승으로 승급하길 기대하는 전력입니다. 강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전권에서는 8번나 난산
여제, 9번마 미즈업, 그리고 1번마 메이저 히트, 우선 3두가 눈에 띄고 있는 구도인데요. 8번마 난산 여제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도 훈련시 성과가 정말 너무야도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에요. 그 빛났던 그 모습에 비해서 성과가 좀 아쉽긴 했지만 직전 경주부터 빛을 발하고 있죠. 역시 난산여제 같은 경우는 직전의 경주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발주를 받고 상대 마필의 충돌 속에서 진로가 막혔고 또 전개가 밀리면서도 중속만으로 뛰어주면서 3위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잠재력을 입증해줬다는 가능성이고요. 9번 미즈업 같은 경우도 직전의 경기 약간 외측으로 기대하면서 나왔지만 전체적인 주폭의 여유는 충분히 이번 구도를 타개할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인코스 1번만 메이저 히트란 전력 자체가 초반이 빠릿하진 않아요. 오히려 인코스가 독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탄력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좋은 마필인 만큼 이 마필의 당일 상태와 주로의 흐름은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은 3번만 아모로 파티의 잠재력은 편성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후차권 최선 압축, 이 3두 안에서 정리 약속 드리면서 자신 있게 인사드릴 백동일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과를 내주실 것 같습니다. 3번 아모리 파티 축으로 8번 난산여제라든가 9번 미즈업 등 믿음직스러운 말들을 추천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선행에 대한 대안. 만약에 3번 아모르 파티가 직전 이 말을 선행마라고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도 선두권 강공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 중에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딱히 눈에 띄지 않죠. 6번 원더풀 윙스 그리고 외곽의 10번 끝판스톰 두 마리 정도인데요. 6번 원더풀 윙스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 지금 추천해주고 계시는 메이저 히트하고 반마신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덜미를 잡힌 케이스이기는 해요. 하지만 당시 주로보다는 이번 주 주로가 다소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도 좀 더 한결 훈련식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좀 더 힘이 붙어 있는 원더풀 윙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6번 원더풀 윙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원더풀 윙스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구도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제 5번째 마필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편성이에요. 근데 다만 원더풀 윙스가 말씀해 주신 것들은 직전 경기에서는 거의 마지막까지 버티기였거든요. 근데 못 버텨냈다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이후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것 치고 그다음 훈련 패턴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훈련실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했던 부분도 있고요. 강도가 이렇게 낮아졌다라면 당일 상태와 주류의 흐름까지 좀 파악해서 이 마필은 평가를 해야지 지금의 구도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6번 원더풀 윙스가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나설 듯한데 당일 컨디션 여부까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3번 아모르 파티가 이번에 편성 잘 만났고 거리 내린 적정거리 1300m 출전에 앞선도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한 자리는 차지할 마필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3번 아모르 파티가 중심마로서 가장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8번 난산여제, 9번 미즈업 등도 있는데 여기에 7번 맥스파워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아쉽게 착순권에 머물고 있는데 모두 앞선이 강하고 빠른 구도 속에 선두권에서 결판이 난 게임에서 계속된 늦추입이었죠. 4착. 직전에는 썬데이 글로리가 이끄는 페이스, 그 전에는 파인 트럼펫이 이끄는 페이스. 그런데 이번 편성의 이 7번 맥스파워 선두권이 아무리 봐도 최근 두 번의 경주보다 약해 보여요. 결국은 직선 한발 싸움으로 평가가 되는데 자, 오랜만에 약한 선두권 구도에 막판 한발 결정력 충분히 마지막 한발 역습이 가능한 추임마 7번 맥스파워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백동일이 연유 7번 맥스파워 어떻게 평가하세요? 12주간의 휴양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스파워는 예전에 이제 2월달에 스피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이후는 거의 추입성의 말머리를 펼치면서 뛰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속감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계속 판단이 됩니다. MC께서는 앞선 자체가 강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빠른 선행권의 마필은 없지만 선의권에 있는 마필들이 무너지기에는 상대들이 강하지 않아요. 저는 아모르 파티나 난산여제 미즈업 선의권에 있는 전력들이 맥스파워에게 취입의 그 찬스를 줄 거라는 판단이 전혀 들지 않았던 구도라 저는 맥스파워는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경주 여건 유리하고 편성 혹이 만난 3번 아모르 파티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자, 역시 단거리 레이스에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선두 선입견 마필 중에서 결론이 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 드린다고 합니다. 금요일 전반부 기선 제압을 해드릴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산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등급 무대에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들이 대거 모인 경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 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말은 직전에 인기 많았죠. 4번 히든보이입니다. 이미 6월 7일 날 1300m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당연히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아쉬운 4착이었죠. 당시에 초반 전개에서 다소 내치 가처 중인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며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내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직선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뛰는 힘을 보였어요. 자, 이번 경주는 어차피 선두 레이스 흐름은 썩 빠르게 진행되리라 보지는 않고 있고요. 자, 선두권이 그냥 촘촘하게 선두 선입권이 격차 없이 촘촘하게 레이스를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게이트 안쪽 배정받아 4번 히든보이가 초반 전개에 선두 선입권에서 직전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다시 한번 적임원장 임성실 기수의 4번 히든보이를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마들 5번 와일드가이, 3번 메이저펀치, 여기에 7번 페르디도 로켓이 있습니다. 자, 일단 5번 와일드가이는 과거 열창으로 인해서 공백이 살짝 있었습니다만 복귀 이후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동거리 출전에 연속된 3착 아쉬움인데 달리 말하면은 맞상대가 좀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5번 와일드가이 이번 경주는 최근 뛰어왔던 상대 구도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역시 직전 경주는 선두 외곽에서 따라가다가 3코너에서 외측 사행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제어하느라 기수와 말이 사투를 벌였고 막판에 그래도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다 와서 덜미를 잡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소 코너링 시 사행을 하고도 그걸 제어하고 꾸준하게 뛰어졌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 편성에서는 빠른 선행마들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 이 메이저 펀치는 안쪽 1번 그랜드 질주인데 적절하게 레이스가 선두권이 촘촘하게 흘러갈 레이스 이 5번 와일드가이 자리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한결 주행 시 안정화된 면모를 훈련 시 보였기에 5번 와일드가이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3번 메이저 펀치가 직전에는 출발을 추돌 여파 후미를 쳐줬고 4코너까지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면서 자, 그야말로 주행 불량기를 노출했단 말인데 직선에서 뒤늦은 치기 역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4착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3번 메이저 펀치가 의지적으로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이 찬스 속에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였던 7번 페리드 로켓입니다. 직전 경주 3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하이페이스 단거리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당시 1300m를 입상을 했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결정력이 보강된 9번, 7번 페리디도 로켓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5경주는요. 자, 편성 후기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4번 히든보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부산 5경주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 자체가 느리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선두권은 공략할 수 있는 전력도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추천해 주시고 있는 말 4번 히든보이, 3번 메이저 펀치, 7번 페르디도 로켓 등의 말들에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와일드가이도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직전 경주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심 좀 괘씸죄 그러다가 이제 순위가 밀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3번 메이저 펀치가 이 말은 선행마예요. 선행 가야 됩니다. 단독 선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우선순위를 줬고요. 여기에 엇비슷하게 레이스 흐름이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한 8번 미노비아 질문 드려볼게요. 미노비아라는 말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마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빠른 흐름이 유리하고요. 빠른 흐름에서의 자신의 끈기를 굉장히 잘 발휘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이 편성 속에서 미노비오가 지금까지 뛰었던 직전에 상대했던 말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노비아는 그 작은 마체로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외곽 유리줄이었어요. 인코스 1번 말들이 모두 다 몰살을 하는 그런 주로 여건 속에서도 끈기 있게 버티며 4위 순위권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빠른 흐름이 유리하고 기왕이면 앞선이 무너지면 좋고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흐름이면 좋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가 딱이라고 봤습니다. 메이저 펀치 선행 그리고 4번 히든보이나 6번 파이널 윈드 8번 미노비아가 자기의 위치를 잡기 딱 좋거든요. 8번 미노비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단계적인 상승세가 눈에 띄는 마필이 8번 미노비아이긴 합니다. 또한 직전에 마방 이적 이후에 첫 출전에서도 제법 뛰어주는 걸음을 보였죠.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체가 좀 얇은 단점이 있는 가운데 자 직전에는 출발 후 내측으로 급격히 기대했고 직선에서도 좀 지그재그 주행을 하더라고요. 아직 그 주행 불량한 악벽이 상존해 있습니다. 아마도 빠른 흐름에 초중반에 힘을 쓰면은 약간 좀 다리가 풀리나 봐요. 여튼 직전에 이제 직선에서 주행이 불량한 좀 악벽을 노출했던 말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경주 말씀하신 대로 3번 메이저 펀치의 선행으로 저도 보고 있고 하지만 그 이 선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의 능력들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좀 더 힘이 들어차고 좀 체중이 좀 불어난 이후에 이 8번 미노비아는 그 후에 좀 노림수를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MC하고 비슷해요. 근데 순위 자체를 5번 와일드가이로 전 높게 평가한 이유 자체가 전 최근에 이제 와일드가이를 계속 높게 평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직전에 코너에서 살짝 기대긴 했지만 프랑스 기수가 잘 잡아줬고 타격도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유연명 기술의 안전 교체 그리고 직전까지는 계란형 큰거리 제갈을 착용하다가 이번에 트랙 러빙 자갈을 해제하고 이번에 계란형 큰거리 자갈을 바꿨다는 것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5번 와일드가이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4번 히든보이, 7번 페리드 로켓, 그리고 3번 메이저 펀치까지. 메이저 펀치는 모래를 좀 아직까지는 잘 못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고민은 되는데 기본 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마필이 8번 미노비아도 있지만 안쪽 1번만 그랜드 질주거든요. 그랜드 질주라는 마필은 이미 1300에서 선두권의 공략에 성공해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력입니다. 5월 달에 이제 1600에 도전을 했다가 다리가 거의 너무 힘든 전개를 펼치면서 36.8마시 능력 부진 처분을 받았었는데 재검 당시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았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 의외로 아예 앞선 정에 실패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사실상 빠른 마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에서 1번 그랜드 질주가 선행을 장악해버리면 레이스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마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MC께서는 1번 그랜드 질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개상의 변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5경주 편성에서 선행만은 3번 메이저 펀치와 1번 이 그랜드 질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1번 게이트 그랜드 질주가 선행을 편하게 나선다라면은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직전 경주는 5월 달에 실격 이후에 주행 심사 처분 받고 직전에 7월 5일 날 복귀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근데 출발대 내에서 요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 후 추돌 자리를 못 잡았죠. 선행형 마필이 앞에 나가야 되는 마필이 자리 못 잡고 출발대 내 요동해서 경주를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여튼 이번 경주에서는 요 1번 이 그랜드 질주가 코스 이점에 스무스하게 아주 선행을 편하게 받아낸다라면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다. 전개상의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부산 5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요. 전개 2점까지 극대화해줄 말 4번 히든보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5등급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량을 보이며 우승,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승급마에게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자, 최단거리 레이스이고요. 당연히 펼쳐지는 전개 여건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는 가려질 레이스가 되겠는데 그런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부산 7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000m 경주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쉬운 경주, 어렵게 보면 축구제 운전 경주 이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과연 누가 기습 선행에 성공할 것이냐, 누가 선행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10번 해피어거를 아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10번 해피어거 같은 경우에 당일 얼마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관심인데 저도 일단은 관심이에요. 물론 충만은 4번 울산장군으로 선회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해피어거를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비인기마였죠. 주행심사 내용 1분 06초 플랫 간신히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훈련실 컨디션이 다소 나아졌다 하더라도 차마 추천드리기 힘들었던 그 전력이 인코스 2점을 활용하면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갑니다. 전 솔직히 이게 말의 전력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송경용 기수의 스타일이에요, 이건. 본인보다 인기마가 추임마이거나 외곽으로 밀려있다라고 했을 때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는 케이스. 대표적인 말이 더 외곽에 있는 11번 맥시컬러도 송경용 기수가 딱 입상 한번 그런 유형으로다가 한 적이 있죠. 기수 스타일이었던 10번 해피어걸이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울산장군에게는 기회가 온 거죠. 울산장군 역시 느린 흐름에서의 선행이 주요했던 전력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안정화에 이르면서 힘이 붙기 시작했고 순발력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됨과 동시에 거리를 줄이기 시작하죠. 직전 경주는 그 자신보다 더 빨랐던 상대들의 기습에서 무너졌었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만 더 거리를 줄여버렸어요. 울산장군 입장에선 더 이상 밀릴 곳도 없고 말 컨디션도 좋아질 만큼 좋아져 있는 이상 강공은 필연, 선입권에서의 응수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울산장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행말들 중에선 과연 누구? 라는 물음표. 그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말로 저는 2번 본인하라, 5번 예스레드 등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예스레드는 강급 이후 두 번째 경주입니다. 4등급 경주에서도 3선, 2선 바로 선두권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었던 전력이 컨디션 안정 속에 계속해서 밀리다 못해 이제 강급이 되었고요. 부담 중량 면에서도 이게 안말 안전경주였으면 부담 중량 상당히 높게 나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안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중량도 한결 55kg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직전에도 경험해봤고 선행을 성공한다면 더욱 재밌을 말. 이번 본인하라는 계속해서 늑발이 아쉽죠. 승급 이후에 2번 연속 늑발. 직전 경주에는 주춤한 출발 이후에 의지 없는 후미질주. 좀 아쉬움이 큰데요. 선행이면 빠릿한 모습 기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기습 선행 주요할 수 있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편성, 좋은 결과 예측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번 울산장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지껏 뛰는 거 봤을 때는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이게 뭐라 그럴까, 중속 가지고 이제 좀 뛰긴 뛰는데 파괴력은 한 발에 계속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게이트가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는 데다가 지금의 모습 같다가 확실하게 중심으로 판단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좀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 요소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대로 딱 뜨끔하게 지적을 해주셔갖고 저도 참 난처한데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결정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겠는데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했을 때는 직전 경주 훈련식 컨디션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당시 인기 1위였어요. 덜미를 잡힌 거는 역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던 말들 때문이었죠. 자, 이제는 그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는 말들에 대한 대비책이 눈에 빤하게 보여지는 구도예요. 본인이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고요. 자신보다 인코스에 있는 2번 본인하라라는 말만 제압을 해낼 수 있다면 4번 울산장군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편성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강공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1번 맵시컬러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12조에서 이제 두 마리 마필이 나오는데 가락공원은 워낙 바닥 춥이라서 이 1000m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맵시컬러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을 공략을 했었을 때 이제 뭐 송경희 기수가 입상한 적도 있지만 이용호 기수가 복귀주였죠. 복귀주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가 맵시컬러였었고 외선에서 선두권에 가담한 이후에 차분하게 이제 그 흐름대로 결대로 올라오면서 걸음을 지켜냈던. 어차피 안쪽에서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의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 한다라면 맵시컬러 같은 경우 오히려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편안하게 뛰면서 가담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 마필의 이제 편성에 대한 가능성 저는 조금씩 열어두고 있는데 11번 맵시컬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도윤 기수도 충분히 잘 타줄 수 있을 전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선행을 아예 나서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송경윤 기수하고의 또 스타일이 또 다르죠. 정도윤 기수는 대부분의 말들을 추입형으로 탑니다. 이용호 기수는 선입형으로 타고요. 즉 말이 특색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말 자체가 딱히 특색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수의 임기응변과 기수의 기승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인데 물론 정도윤 기수하고도 상당히 잘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예상만으로 추천까지 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당일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맵시 컬러에 대해서는 당일 컨디션 체크가 중요하다. 또한 기승기수의 기승 스타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말이다.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 계속해서 애태우고 있는 말이 4번 울산 장군이죠. 달리 말하면 선이 적응 능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결정력이 부족. 맞상대가 강했던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웠던 4번 울산 장군인데 이번에 편성은 아주 잘 만난 듯합니다.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가 됩니다. 김지영 의원 요 4번 울산 장군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앞선 장악 2번 본이나라와 10번 해피어걸 등이 있고요. 여기에 6세로 접은 8번 메이저선이 있습니다.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서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도 분명 선두선이권이 무뎌질 때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고만고만한 전력의 선두 선의평 말들 물론 그 선에서도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선 한 발에서 유일하게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말로 추임마 요 8번 메이저선이 눈에 띄는데 자, 김지영 의원 요 8번 메이저선의 막판 한 발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00m라는 부분과 여기서 당일 주로 흐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행마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이 편성은 축부제 난전 편성이 됩니다. 선행마가 모두 무너져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말들 싸그리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이저선입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하지만 이번에 적절한 편성에 전개까지 매우 유리해진 말로 4번 울산 장군을 가장 우선순위에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도전권들 최단거리 레이스 이니만큼 선두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갖고 있는 선행마 혹은 선임마 그 선에서 결론을 내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는다고 하네요. 자, 금요일 중반부 붙어서 이겨 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말들 상당수 눈에 띄고요. 공백 이후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온 한도의 마필에게 높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이 9경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1번 퀸오버 캡틴입니다. 자, 이미 현등급에서 1300m 거리 우승 전력까지 있는데 오랜 공백이 있었죠. 공백 기간 동안 3주에서 7조로 올해 4월 달에 마방 이적도 한 말입니다.
여튼 지난 6월 23일 날 6개월여 만에 실전 복귀 전에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삼선 외곽에서 당시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다소 무리를 했고 아무래도 공백 이후 첫 출전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자, 이번에 1번 퀸 오브 캡틴은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정상 주기 컨디션은 더욱 향상된 가운데 코스 이점에 전개 유리한 부분까지 살려볼 1번 퀸 오브 캡틴을 중심권의 마필로 우선적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 세력들 외곽의 9번 울트라 파워 그리고 11번 아일캣 여기에 10번 이 천년의 질주가 가세하는 구도인데요. 자, 9번 울트라 파워는 과거 기대는 악벽이 좀 있었던 말인데 지난 4월 19일 경주부터 국악 자급한 승인 장구 착용 이후 주행이 안정화됐고 선행 강공 작전으로 지난 4월 19일 날 당시 이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첫 승이었어요. 자, 이후에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직전에는 앞선 선행마 보내놓고 당시 야간 경마 타이밍에 2선에서 차분하게 따라붙는 전개로도 선입으로도 이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제는 선행이던 따라가는 전개던 선두권 자유롭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해진 9번 울트라 파워 도전 1순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11번 아일캣이 이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이미 4등급 무대에서도 검증을 받았는데 최근 실전 부진한 면모 계속해서 좀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직전에는 모래 맞고 전개 채워져 막판에 직선 진로가 열리자 질풍같이 몰아치며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겼단 말입니다. 이번에 1300m 출전에 선두권은 빠르고 강한 구도는 예견됩니다만 충분히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할 수 있겠고 종반 걸음을 상당히 좋죠. 훈련 컨디션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11번 아일캣 요 편성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10번 천년의 질주가 직전에 자, 울트라 파워와 함께 뛰었던 편성에서 빠른 흐름 구도 속에 자, 3코너에서 인코스 들어와서 막판에 최선 역주를 했습니다만 다소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한 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요 10번 이 천년의 질주도 흐름에 따라가며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겠고요. 복병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번 천년의 질주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구경주는요. 정상주기 들어왔고 쾌조의 컨디션 코스 1번 배정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이죠. 1번 퀸 오브 캡틴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1번 퀸 오브 캡틴을 강조해 주시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 말에 선행을 못 가면 어떡하죠? 1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체가 좀 작아서 걱정이거든요. 굳이 근데 선행 조건을 만나야지만 그 가능한 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경합을 마치 얇은 말들은 경합을 피해서 차분하게 경합을 피해서 자기 페이스를 띄워준다라면은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데 과거 동거리도 중위 외곽을 돌면서도 압도적인 근성 발휘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기에 굳이 선행 조건이 아니어도 이 1번 퀸 오브 캡틴은 단거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적절한 해설이었던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말이라서 저도 인정이 되는 반면에 선행마가 너무 많은 편성이어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선행마 지금 9번 울트라 파워라든가 10번 천년의 질주, 11번 알케시아 추입도 된다지만 9번 10번만 해도 선두권 나서는 게 좀 유리한 전력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또 있죠. 심지어는 3번 영광의 파이트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전력입니다. 선행마라고 분류하진 않습니다. 예전 작년 9월 이세마 특별경주 GC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할 당시에는 5선에서 이제 선입 후 추입을 하는 전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하지만 이 말이 어찌됐건 간에 선입권에서 선행을 양보를 하더라도 선행 또는 선입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 만큼 아낄 이유가 없는 강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3번 영광의 파이트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작년 이세마 시절에서 대상 경주 특별 경주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고 최근 경주가 자 3월달에 경남 신문배였고 직전에는 그 캐럿 컵마일 대상 경주였죠. 아무래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 계속된 졸전을 거듭했습니다만 공백 이후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소 순위를 아래 순위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이렇게 그 기본 능력을 충분히 선보였고 검증을 받은 전력들은 자 공백 이후 출전하더라도 기본 기량은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일반 편성 출전에 공백 이후지만 당일 컨디션 여부 컨디션 체크를 해본 이후에 이 3번 영광의 파이트는 충분히 도전 가능 세력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퀸오브 캠틴도 괜찮고 영광의 파이트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울트라 파워 뭐 나머지 마필의 선전도 괜찮지만 저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마필이 선행 갔을 때는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예 언급이 없어요. 4번 터프 그린. 제 기억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기억만으로도 한 5연속 입상이었어요. 1600거리 뭐 단거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트로피 때 졸전 이후 최근 3번의 경주를 좀 부진하고는 있지만 터프 그린 같은 경우는 선행을 장악했을 때 그 스피드감은 상당히 매섭거든요. 근데 사실상 안에 있는 퀸오브 캡틴도 무리하게 선행보다는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하고 바깥쪽에 울트라 파워도 직전에 따라가서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안에 치고 나는 마비를 무리하게 감고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4번만 터프 그린이 선행 갔을 때 그 파괴력 정말 매서운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선행을 편하게 나갈 때는 파괴력이 극대화되지만 직전 경주처럼 경합선두 레이스를 펼칠 때는 직선에서 완연하게 걸음이 무너지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도 얼마만큼 빠르게 또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9번 울트라 파워가 직전에 따라붙는 전개를 펼쳤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월등한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9번 울트라 파워의 압박 혹은 9번 울트라 파워보다 이 4번 서프 그린이 수월하게 편하게 선행을 나선다라는 보장을 갖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그래도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최근에 자유롭게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4번 터프 그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마필로 이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 은근히 또 질문 받아보니 어려운 경주네요. 하지만 자 안쪽 게이트의 정상 주기 전개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할 1번 퀸 오브 캡틴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대상 경주 은근 선전을 펼쳤던 한도의 마필이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에 출전하는 형국이고요. 또한 동거리 최근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들 또한 직전 대비 늘어난 1600m가 더욱 반가운 마필들 상당수 마필들이 이 도전 세력에 가세하는 구도입니다.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2경주 12마리 나오는 1600거리는 백등을이 전담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세 안말로서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선전을 마치고 잠재력을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그 마필도 있지만 전개상으로는 그 마필보다는 저는 이 마필을 좀 더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형 마필들 사이에서 직전 경주 좋은 활약을 했던 8번마 BK 갬블. 이 마필을 먼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아요. BK 갬블이라는 마필 자체는요.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자체나 탄력 자체, 근성도 나쁘진 않는데 모래에 맞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도전했던 1300m에서 안에서 전기를 못 풀고 꼴등을 차지하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직전 1600 도전 자체가 이 마필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정말 놀라울 만큼 잘 뛰어줍니다. 중앙 외선에서 발주시 살짝 충돌을 받고 나왔던 그 과정에서도 딱 자기가 모래 피하는 자리를 선점하고 나서 무리하게 외선에서 선두권과 싸워주는 전기를 펼치고도 그 강했던 연투를 이어오던 트루벨러를 꺾어냈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우연이라고 평가하기엔 너무 잘 뛰었어요. 초반에 빠릿하게 선행 가서 버틴 것도 아니었고. BK 갬블 이번에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그렇다면 이 마필이 가질 수 있는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선행을 갈 수 있냐, 아니면 선행 옆에서 모래를 피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느냐 따져봤을 때 가능합니다. 이번 구도도 가능해요. 안쪽 구도에서 나설 수 있는 뭐 강력한 선행 마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선에서 덮칠 수 있는 강한 선행 마필이 있는 구도도 아니라는 거죠. 8번 BK 갬블은 다시 한번 자기가 원하는 전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더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는 안쪽 1번 미스펙터, 4번 파워 어메이징, 그리고 3번 라온 파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번 미스펙터는 3세 안말로서 이제 초반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주폭 자체는 여유가 많습니다. 오피서의 자마로서 이제 5월달에 그 딥마인드가 그 비오는 주로를 맘먹고 도망갔던 그 주로를 혼자서 그 빨랐던 레이스에서 추입을 발휘하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웠던 거예요. 직전 2000m에서도 타이밍이 아셨지 주폭은 좋았고요. 이제 미스펙터란 마필 자체가 이제 초반에 나오는 그 발주 스피드가 굉장히 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몰고 가는 그 중속과 탄력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전개가 관건이지만 힘에서 앞서 있는 미스펙터를 좀 더 강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4번만 파워 어메이징이 이제 직전에 BK 금불한테 완벽하게 압박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앞선에서 몰고 나오면서 이선의 장악했는데 바깥쪽에서 나오는 이제 BK 금불이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몰고 나오다 보니까 힘서진이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먼저 8번이 나가게 되면 레이스를 편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파워 어메이징을 후차권에서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3번 라온 파워라는 마필 자체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제 관절염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 부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중앙 예선에서 이탈은 좋았습니다만 그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랬었지 기습적인 모습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인 만큼 3번만 라온 파워는 당일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죠. 자, 결론은 이번 구도에서 직전에 그 걸음 자체는 우연이라 표현할 수는 없다. 분명히 보여줄 거는 많은 8번 BK 금부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도전권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2경주 이제 8시 발주가 되겠는데 이때쯤부터 경주가 어려워집니다. 해가 지고 나니 경주도 어려워져서 상당히 분석하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던 만큼 백동위원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근데 해설을 듣고 보니 뭐 하나하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가 뭘 잘못했나라고 반성을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4번 파워 어메이징 그리고 8번 BK 갬블 두 마리 인정합니다. 4번 파워 어메이징과 BK 갬블 같은 경우 이제 직전에 트루벨러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록초이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인기 5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트루벨러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을 이겨내는 저력을 과시한 안말이기 때문에 이 BK 갬블 무시는 안 하겠고요. 다만 연투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고 있어서 순위를 내려놨고 4번 파워 어메이징은 서력전이죠. 서력전 기대. 또 다른 서력전 기대하는 말 7번 기적의 적토마와 5번 아람나래 그리고 5번 아람나래 같은 경우에는 직전이 공백이 길었었던 상황에서 이제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컨디션 회복세가 아주 뚜렷한 모습이라서 이 말도 선입과 추입 모두가 통하는 전개 이점과 근성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거든요. 관심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7번 기적의 적토마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말 선행마라고 봅니다. 뭐 추입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추입으로 3위를 차지했었던 것을 이 말이 추입도 가능해요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말은 데뷔 전부터 1600m 나와서 선행 1순을 했었다라는 것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 컨디션 회복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시작했고 말씀해 주셨듯이 선행마가 뚜렷하진 않아요. BK 갬블도 직전처럼 그냥 따라만 가도 되거든요. 7번 기적의 적토마의 컨디션 회복세 여부와 이 말의 선행 시의 파괴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한 번에 1400을 극복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출전하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1000m에서 1400을 이제 스프링백이 한 번 극복을 했었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1400에 도전하거나 1600에 도전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적의 적토마였고 기적의 적토마는 한 번의 그 우연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연속으로 입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높게 포준했던 마필인데 그 이유가 문제죠. 그 이후부터는 스피드감이 예전만큼의 그 모습이 나와주질 않으면서 계속 발주 자체에서 밀려버려요. 직전의 경주도 기본 발주가 굉장히 뭐 서브켓이 있었던 페이스긴 하지만 너무 쳐져버렸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상태가 크게 나쁘진 않은데 크게 좋다라고는 저는 평가를 못 내렸어요. 최근에 발주 능력 자체가 그 원활한 만큼 예전에 그 빠르던 그 스피드만큼 나와주질 않고 있어서 당일 상태가 좋다 할지라도 저는 복병거리 한 세력 정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의 모습으로는 최근에 변화가 좀 밋밋했던 것 같아서 조금 낮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선정해 주신 그 마번들이 앞선 공략을 하는 마필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4번 파워 어메이징, 8번 BK 갬블, 여기 3번 라온 파워도 앞선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죠. 선행형 마필들이 1600m를 입상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선두권에서 자기 주도 레이스로 힘함들을 차려 나가면서 레이스를 펼쳐 나가느냐 그것만이 관건이 되겠죠. 4번 파워 어메이징은 이미 동거리를 선두 선입 2선에서 따라가며 입상을 할 정도로 중거리까지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이고 이 8번 BK 갬블은 5월달에 선행 강공작전 우승 이후 6월 경주에서는 실격당했는데 직전에 또 괴력을 발휘하며 1600m를 트루밸리를 이겨내고 따라가며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약간 연투 능력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심은 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분명 직전 경주가 자력 입상이었기 때문에 8번 BK 갬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전마 가능해 보이네요. 저는 그 뒷선에서 막판에 역습 가능한 마필들 상당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1번 미스펙터가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구도로 보고 있는 가운데 2번 강한질주와 9번 해피드래곤이 있습니다. 2번 강한질주는 단거리는 안 되는 말로 보여요. 워낙에 초반 발동이 늦게 걸리고 타이밍이 초반 전개가 항상 처지는 말이기 때문에 한데 1600m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 긴 1600m. 직전에 이번 강한질주는 1200m 왼 최후미에서 막판에 올려붙였는데 정말 막판 걸음만 따지면 가장 좋았던 말이 이번 강한질주예요. 또한 3월 달에는 현등급에서 16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잖아요. 백동은이 연여 2번 강한질주 늘어난 1600m 거리 충분히 역습 가능해 보이는 전력으로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선두 선입권에서 경주가 끝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 이제 MC께서는 추위권에서 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미스펙터는 그냥 바닥 추임 마필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파워 어메이징과 BK 갬블 그리고 라운 파워 3두의 특징 자체는요. 꼭 선행이 아니어도 됐다는 겁니다. 해피 파워 어메이징 같은 경우도 선행 아닌 조건에서 입상이었고요. BK 갬블 라운 파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싸우지 않는다면 선두 선임에서 끝난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서 강한 질주가 타이밍을 가져가기에는 최근의 모습에서는 중속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네, 부산 12경주는요. 이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의 입상이 우연이 아닌 자력 입상이죠. 연투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8번 BK 갬블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역시 이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13경주 14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꾸준하게 선보이고 있고 연투 기대치가 있는 말도 있고요. 오랜 공백 이후에 출전하는 복귀전 나서는 능력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는 형국입니다. 거리가 1400m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변수로 작용할 듯한데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라이트가 켜졌네요. 부산 13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상당히 혼전도가 높고 다소 까다롭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인기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역시 저도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고요. 그 중심에 6번 영광의 시크릿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이 말은 좀 아쉬움이 매우 클 거예요. 경남시범배 우승 이후에 3강 경주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봉화지겸 그 시기에 맞춰서 봉화지겸이 발병을 하면서 이후에 파행 등으로다가 3강 경주를 모조리 포기를 하게 되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지금쯤 장관배가 원래 작년 같으면 열렸을 텐데 그거라도 어떻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마방의 기대치가 컸었던 영광의 시크릿이고요. 무엇보다 매력 있었던 포인트는 이 말은 단순 선행도 아니고 바닥 추임마도 아닌 어떠한 전개든 흐름에 맞춰서 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죠. 정말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휴양마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수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말의 기본기 그 하나만으로도 영광의 시크릿이라는 그 네임 밸류 하나만으로도 추천드릴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훈련식 컨디션이 크게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전개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9번 그레이트록인 것 같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물론 인코스의 선행말들 있죠. 4번 캡틴 가이, 5번 유성 스피드 등의 선행말들이 존재하는 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밀려있는 9번 그레이트 록의 선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코스에 있는 말들이 부담 중량이 지나치게 높거나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거나 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9번 그레이트 록은 직전 경주에 김영민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타줬어요. 근데 딱 따라가서는 거기까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레이트 록도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힘한 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개, 즉 선두권 공략이 될 것이겠고, 그렇다면 이번 편성은 놓쳐서는 안 되는 흐름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10번 라운전설 역시 선두권, 선입권에서의 응수가 가능해진 편성을 덩달아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10번 라운전설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복병은 7번 응림여수죠. 유성 스피드라는 말이 베스트 컨디션, 자기 컨디션을 가지고 선행을 시도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강선행마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을 추입 스피드만으로 이겨냈었던 전력입니다. 응림여수가. 물론 머리차로 끝내 잡아내지 못했었던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우린 이런 것을 보고 석패라고 부르죠. 그 석패에 대한 만회 이번 경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 시각의 조건이 상당히 일치를 해서 저 역시도 함께 응원해보고 싶네요. 6번만 영광의 시크릿은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기도 했지만 뭐 재검 당시 모습을 보면요, 이거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황당할 정도로 정말 여유가 많더라고요. 외곽에서 이탈을 받고 났는데 기승했던 유현명 기수가 선행 가지 말아야지, 말을 잡아서 좀 눌러주고 싶은데 말을 스스로 떼요. 너무나도 좋은 중속 스피드뿐만 아니라 직선에서의 그 가벼움 자체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가벼운 그 발걸음 자체는. 근데 페이스 자체가 강하지 않은 데다가 영광의 시크릿이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저는 입상 자체는 충분히 무난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고요. 자, 9번마 그레이트 록은 설명 잘해주셨고 직전에 몰고 나오는데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전개가 좀 갇혔거든요. 근데 갇히고도 저 정도 뛴 거라면은 좀 잘 뛴 거라고 평가를 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라운드 전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유성 스피드가 선두권을 공략에 성공해 준다라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12번 철비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21조에서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철비는 꾸준한 그 스피드 자체가 정말 큰 매력이 있는 전력이거든요. 철비는요, 최근에 1800에서만 추입으로 뛰었던 거지 원래 선행권의 마필입니다. 선행 앞선 가서 힘한 배 하면서 좋은 능력을 끌어와서 입상을 거뒀던 적이 많아요. 근데 앞말이다 보니까 1800에서 3월 달에 이제 김원수 기수가 참았던 전개를 그걸 계속 이어가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겼었죠. 오히려 이런 레이스면 외곽에서 팍 치고 나올 겁니다. 절대 추입하는 레이스는 전 상상이 안 돼요. 선두권 가담이라면 철비 여기서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 될 텐데 철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철비가 사실 21주에서 2도 출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1번 황금거탑이고 하나는 12번 철비. 황금거탑은 원체 유명한 1400m가 적정거리인 추입마죠. 그러니 철비가 뭐 같이 추입을 해갖고 뭐 이런 전개보다는 백동희 의원의 설명대로 왕년의 전개 앞선 공략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 게이트 이탈력이 있는 5번 유성 스피드와 영광의 스크릿 설명 잘해주셨죠? 재검 때 모습 보면은 스스로 그냥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만큼 좋아져 있는 이 말. 거기서 제가 이제 9번 그레이트 록이 선두권 전개까지 말씀을 드린 상황 속에서 12번 철비의 앞선 공략을 어찌 이것을 믿어달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논리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철비를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네, 12번 철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 아무래도 뭐 1400m 거리 출전에 얼마만큼 초반 앞선 공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능력 우위죠. 사이즈가 하나 위에요. 6번 영광의 시크릿. 작년도 이세마 시절에 김해 시장배 대상경주, 이세마 대상경주에서 부산에서 2등을 했고, 직전에 뭐 저희 방송에서도 기쁨을 드렸지만 경남신문배에서 영광의 시크릿이 우승을 차지했던 그 불량주력 컨디션에 종반 압도적인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그 능력마저 봉화지경 파행 등으로 공백은 있습니다만 앞전 저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행 심사 때 더 좋아졌어요. 6번 영광의 시크릿은 요 편성에서 확고부동한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9번 그레이트 록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마죠. 직전 경주는 자리 못 잡고 후미 전개했습니다만 막판에 타이밍이 늦어 3차 기지 직선 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 뭐 2번 샤키샤키도 직전
우승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안 발주가 썩 매끄럽지도 못했던 말이고 발등이 좀 늦게 걸린 유형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상당히 서둘러 탔나요? 1800m를 3선임에서 차분하게 타면서 4코너에서 빠르게 스퍼트를 했어요. 외측 빼가지고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잖아요. 직전 경주의 우승이 이번 샤키샤키가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 김지영 위원요. 이번 사키사키 이번에 연투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마명이 굉장히 찰지게 발음을 해주시네요. 네, 이번 사키사키 같은 경우에는 훈련식 컨디션의 변화가 직전에 이제 실전의 변화로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케이스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식 컨디션이 좋은 것은 여전합니다만 이 말은 뭐라 그럴까요? 직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승인에 대한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로지 말 자체의 컨디션이 워낙 좋아져서 들어왔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선행을 갔어도 들어왔을 것이고 늦발을 했어도 들어왔을 것이다. 입상을 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좋았었던 컨디션이거든요. 과연 연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이 마찰이 이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피로회복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훈련량들을 한번 쫙 끌어올린 이후에는 한 번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부산 13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출전하지만 편성 잘 만났고 일반 편성 구도에서는 당연히 한 수 위로 보입니다. 6번 영광의 시크릿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러스트 요 14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자, 2등급 무대에서 최근에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도 있고 직전에 입상 이후에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말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바로 6번 위시미럭입니다. 저희가 딱 3주 전이었죠.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에서 메이킹 승리와 위시미럭 딱 2마리 마필만 소개해드리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물 적중을 이뤄드렸던 마필이죠. 여튼 6번 위시미럭 1등급에서 강급 이후에 직전에 제 컨디션을 뚜렷하게 찾으며 당시 1400m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에도 인기 10위였는데 보란듯이 입상을 해냈죠. 이번에는 인기마로 살짝 부강도 될 텐데 과연 직전에 어떤 전개를 펼치며 입상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무리했어요, 상당히. 자, 초반 전개 처지자 외선에서 거의 무빙성 무리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더 뛰더라고요. 한마디로 2등급 무대에서는 그래도 제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임성철 기수 기용 예정이었다가 갑작스레 김혜선 기수로 안장이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필의 입상을 이뤄냈다는 거죠. 이번에 임성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6번 위시미럭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8번 퍼펙트 보스, 선행너설 9번 어썸킹 이지에다가 안쪽에 3번 히든스타가 있습니다. 자, 일단 8번 퍼펙트 보스는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위시미럭과 함께 뛰었죠. 당시 3선입에서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막판 딱 한 발 부족한 4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안쪽에 3번 히든스타가 자, 오랜 공백 이후에 실전 복귀 전에 나섭니다. 작년 5월 달에 당시 무빙 선입 작전으로 1400m를 우승한 이후 편골절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올해 또 3월에는 거세를 단행했고 1년여 만에 복귀 전이었던 직전 6월 21일 경주 출발대내에서 기립 마필이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주행 중지가 됐죠. 당일 또 인기 1위로 부각되고도 정말 당황스러운 그 기수 낙마 주행 중지였는데 마필 컨디션 자체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백 이후 첫 실전 도전에 나서는 3번 히든스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51kg의 유리한 부중. 자, 승급전 3번 히든스타 강조해드리고요. 어찌됐든 선행이죠. 9번 어선킹이지. 야간 경마 타이밍에 단독 선행 이미 1600m 거리까지 선행 1순 우승 전력도 있고요.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9번 오섬 킹 이지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자, 부산 14경주는요. 강급 이후에
확연하게 제 컨디션과 능력을 되찾고 있는 말이죠. 연투 기대치 높은 6번 위시미럭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경주네요. 저는 무엇보다 직전 경주 매우 아쉬웠었던 제대로 한번 뛰어보지도 못해서 더욱 속상했을 3번 히든스타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시작을 합니다. 히든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뭐 말 잘 만들어 놓고 못 뛰었고 그럼 보통 2주 만에 빠른 출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말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기술을 낙마했을 때도 말에게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게 하기 위한 시간 충분히 주고 훈련 제대로 다시 시키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을 높이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6번 위시미럭 그리고 9번 오썸킹 이지까지 더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좋은 설명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12번 모닝코리아 한번 여쭤볼게요. 모닝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 영광의 챔프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모닝코리아는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동영상을 정말 많이 돌려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빨랐던 레이스가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주는 모닝코리아가 뛰기에 생각보다 빠른 레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확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까지 12번 모닝코리아에 대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그 장거리에서 상당히 잘 뛰고 있는 전력이 12번 모닝코리아죠. 지난 5월 달에는 2000m 장거리를 2등급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에 1800m 거리는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응수를 했습니다만 전방 25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면은 코너 4개짜리 장거리가 더 유리한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 안배 해나가면서 2선에서 유리한 응수. 오히려 이 단거리에 속하는 코너 2개짜리 1400m가 과연 12번 모닝코리아에게 적정 거리인지 좀 의심이 가요. 지난 4월 달에 오성킹 이지에 이어서 1600m 이제 입상했던 전력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1400m는 좀 저하게 되는 게 코너 4개짜리 장거리에서 레이스를 따라가며 힘한배를 잘된 레이스 펼칠 때 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뭐 뛰어봐야 알겠죠. 당일 컨디션 여부, 당일 또 인기마로 부각될 거기 때문에 12번 모닝코리아는 당일 컨디션 여부까지는 체크해보고 판단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MC의 설명 그리고 김정현 의원의 설명. 위시미럭 짜릿하죠. 그때 경주만 생각을 해도 저 역시도 참 저희 방송이 정말 그날만큼은 그 방송만큼은 정말 잘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는 생각. 앞으로도 그런 경주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MC의 14경주 정말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위시미럭 위시미럭 가능성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연투 가능성 때문에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좀 내려놨고요. 저는 8번 퍼펙트 보스가 2등급 전만하더라도 8번을 뛰어서 6번 연속 입상했던 전력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번의 실패는 다 3위였고 그 정도로 꾸준한 전력이었는데 2등급 페이스가 좀 맞지 않았는지 조금은 좀 고전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9번 오썸킹이지 그리고 12번 모닝코리아 원래 이 마필이 발주가 그렇게 빠릿했던 마필이 분명히 아닌 것 때문에 단거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최근의 모습 같아서는 예전의 모습보다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라서 저는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번 히든스타는 동의하고 있고요. 여타의 마필들을 크게 질문 드릴 건 없는데 이 마필은 MC가 좋아하시단 말이니까 오히려 한 번쯤 복병 마필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5번 드림질주입니다. 드림질주란 마필 자체는 임성실 기수가 탈 때마다 정말 이 마필은 임성실 기수가 성과를 내줄 거야. 방송 전에부터 MC가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좋은 성과 이어왔었고 직전 2등급 첫 도전은 의지가 크게 없었다라고 전 평가가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1400m에도 충분히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이기도 하고 51.5의 가변 중량 요건이면 이마필 갑작스럽게 올라도 할 말은 없거든요. 드림질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무래도 2등급 무대에서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임성주 기수 기용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부분 아무래도 3등급 무대에 당시 2등급 편성보다는 좀 약체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 좀 더 2등급 무대 적응이 된 이후에 5번 드림질주는 노려보고 싶네요. 이 편성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14경주는요. 직전에 자력 입상의 상승세 2등급 강급 이후 상승세 전력 다시 한번 보일
6번 위시미럭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10경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고심을 해서 금요일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 부산 10경주를 선정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정말 어렵구나. 정말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인기마들의 동반 입상이 아니죠. 이 편성은 정말 복병마와 복병마 함께 결정날 수도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당일 인기마의 구도는 직전에 입상했던 7번 말리스타를 중심으로 10번 선양천리, 10마 6번 장산도교에다가 2번 자이언트 비즈, 5번 느닷까지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그야말로 여기저기 혼전세로 당일 전광판이 형성이 될 텐데요. 백동리언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지금 제가 언급드린 마필들 제외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흙 속의 진주 같은 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MC께서 말씀해 주신 마필들이 잘 타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틈 자체가 분명히 열릴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틈을 저는 1번마 K+1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K+1이란 마필 자체가 발주 능력뿐만 아니라 중속 탄력도 여기가 좋았던 전력인데 부진의 원인 자체가 최근에 발주 자체가 계속 매끄럽질 못했던 그 단점 때문이거든요. 잘 뛰었을 때는 조금 늦바라고 나와서 그 상승세, 부산에서 잘 나가는 트루킹을 외곽에서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탄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가 1600에 도전을 해서 결국 무너졌다는 것은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주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외선에서 큰 추진 없이 레이스를 주도했다. 인코스 1200m로 줄어든 거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 상대들을 만난 조건에서 이 마필이 선행권을 나서준다라면 정상적인 발주에서 선행뿐만 아니라 선의권만 나서줘도 K+1은 최근에 무슨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 있는 마필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네, 발주가 안정화됐고 거리도 내린 1번 K+1이 안쪽 게이트 배정에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내린 거리에서 백동리언은 1번 K+1의 선전 기대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상당히 어려운 구도 업비슷한 능력의 마필들 질비한데 이 편성에서 노림수를 두는 그야말로 흙속의 진주 같은 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자존심 회복 한번 해보려고요. 8번 영광의 팩터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직전 경주에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영광의 팩터가 아니라 스마일 팩터네 라는 그 말에 제가 어찌나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던지 우리 편들 제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광의 팩터라는 말도 분명히 선행을 나설 수 있었을 편성입니다. 더 외곽에 있었던 같은 마주에 마주는 달랐죠. 같은 시수말에 같은 형제마가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갔었던 것이 이제 영광의 팩터의 추입을 부르게 되는 원인인데 그 추입력이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당시에 압도적인 인기 1위였던 영광의 천하라는 말과 반마신밖에 4분의 3마신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을.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어쩌면 그 말을 이겼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진로 선택 자체가 애매했었던 영광의 팩터가 이번엔 저기만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호수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빠르게 2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선행 강공 작전도 주요할 것이고요. 직전처럼 추이를 하는 것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개든 8번 영광의 팩터가 확실히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자존심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8번 영광의 팩터는 기본적으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선행형 마필이죠. 또한 김어수 기수의 기용이라면 초반 전개를 기가 막히게 잘 끌어내는 선행마 기술의 달인 김어수 기수의 기용이라면 제가 보기에도 8번 영광의 팩터는 이 편성에서는 앞선 공략에 나서 단거리 1승 기대치가 높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입상 도전 가능한 말로 평가가 됩니다. 김지영 의원의 8번 영광의 팩터가 되겠고요.
자, 민병철은 11번 휙을 소개해드립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종작 어려움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달에 자, 1600m 거리를 월드데이에 이어서 2차 입상할 정도로 과거 중거리까지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 바로 11번 휙이었어요. 공백 이후에 최근 계속해서 좀 부진한 면모를 보였고 6월 달에 22조로 마방 이적한 이후에 지난 7월 6일 날 주행심사 때 상당히 마필이 좋아졌습니다. 당시 2등급 마필인 지국천왕과 함께 뛰었던 그 주행심사 때 초반 전개에 처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정말 잡고 열을 부리며 상당히 탄력 회복세가 뚜렷하게 선보였던 말입니다. 주행심사 모습을 보고 이번에 요 11번 휘 단거리 하이페이스이긴 합니다만 분명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을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민병철은 11번 휙을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복병같이 높은 말로 11번 휙 강조드립니다. 네, 금요일 부산 경마의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자, 김지영 의원의 8번 영광의 팩터, 백동일 의원의 1번 K+1, 민병철의 11번 휙. 자, 이 3두의 마필을 강조해 드리면서 자, 부산 10경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월 마지막 주 월말 이 금요 경마 부산 경마로 해설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의 기후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 태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인해서 부산과 제주가 상당히 가벼운 조력 컨디션에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번 주는 중부지방만 좀 비 소식이 있고 남부지방은 비 소식은 없습니다. 부산 경마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더 안정화된 주로 컨디션에서 진행이 될 듯합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어려운 경마의 흐름 충분히 저희 방송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요. 모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인기마들보다 매경주 복병 가치가 높은 말들 또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 때 적중과 연결될 때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